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사람이 메이저가 아닌데 왜 메이저 타령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느닷없는 메이저 언론사 타령에 2021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함과 답답함을 느꼈는데요. 인터넷 매체와 메이저 언론을 구분하며 정치 공세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 하라는 윤석열의 언론관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괴문서 타령을 해대는 글을 보면서 정말 옛날 사람이구나 하는 탄식이 나오고 말았는데요. 대한민국의 비전과 미래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 후보가 구태와 관습 그리고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인터넷 매체는 사라지고 메이저 언론만 남는 건가요? 종이 문서만 남고 디지털 문서는 사라지는 걸까요? 나홀로 1980년대를 살아가는 옛날 사람 윤석열이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좀 정치 공작을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 그리고 뭐 인터넷 매체나 또는 무슨 재소자나 또 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또 어디 재소자 들먹이지 말고 좀 국민들 누가 봐도 좀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좀 문제를 제기하려도 좀 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국회로 불러 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치사하게 숨어서 오지 말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질 각오를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발언은 8일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분노와 울분에 차 자기 감정 하나 조절하지 못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쏟아낸 자기 감정의 배설이었는데요. 왜 화를 내는 걸까요? 하잘것없다고 생각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니 쪽팔린 모양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은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한 언론, 제보자, 정치권,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의혹의 꼭지점으로 지목돼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공세로 태도를 바꿔 국면 전환에 나섰는데요. 의혹의 꼭지점으로 지목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공세로 태도를 바꿔 국면 전환에 나섰는데요. 그는 강한 어조로 의혹 해소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진실 규명보다 메신저 공격에 치중하면서 공익 제보에 대한 낮은 인식과 뒤틀린 언론관을 드러내 보이고 말았습니다. 윤 전 청장이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한 데는 직접 나서 사안을 돌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6월 말 정치참여 선언 이후 맞은 최대 위기에서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이는데요. 윤 전 청장은 검찰청장 재직 시인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측근을 통해 야당의 여권 정치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측근과 전달 통로로 각각 지목된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회의원이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명쾌하지 않은 해명으로 의구심만 커졌는데요.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에서 어떤 물증이 나올지는 윤 전 청장 통제 밖의 일입니다. 사안은 이미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섰고 감찰부 진상조사에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중인데요. 그는 경선 전략으로도 국민 전환이 필요한 순간인 거죠. 유력 후보로서 지켜오던 대세론이 최근 홍준표 의원의 약진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8명의 주자를 남기는 1차 컷오프에서 다른 후보들과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나면 대세론 붕괴가 기정사실화되는데요. 캠프 내에선 1차 컷오프 발표 전에 분위기 전환을 하면서 유력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홍 의원 추적세를 멈춰야 한다는 고민이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윤 전 청장은 선제적 대응으로 여권의 정치 공작 프레임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윤 전 청장은 이날 제가 그렇게 무섭나? 저나 정치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되냐라며 자신을 정권교체 대표주자로 내세웠는데요. 시종일관 거친 표현과 강한 어조를 사용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웠던 윤석열이라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전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언론의 제보부터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그렇게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데가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언론에다가 제보하고 다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익제보자가 되면 이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의 그 취지에 맞는 것입니까? 이게? 그는 공세로서의 태세 전환은 보였지만 동시에 잘못된 관역에 공세를 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데요. 윤 전 청장은 이날 기자들도 그 사람의 신상을 아실 텐데 과거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모두 알 것이라면서 제보자의 이전 행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되냐라며 공익제보자 전환에도 의구심을 나타냈는데요. 대검찰청은 이날 제보자가 공익신고법상 공익신고자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했지만 윤 전 청장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를 향해선 인터넷 매체 말고 메이저 언론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라. 공작하려면 처음부터 독자도 많고 이런 데다 해라. 어차피 다 따라올 텐데 KBS, MBC에서 시작하든지라고 말했는데요. 보도의 사실관계가 아니라 매체의 형태와 규모 등으로 언론 신뢰성을 평가한 차별적 발언이었습니다. 윤 전 청장은 이날 사실관계를 정리하기보다 정치공작 프레임을 띄우는 데 치중했는데요. 그는 정치권을 향해선 시나리오가 뻔하다. 치사하게 숨어서 하지 말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사실이 아니면 책임질 각오를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란다며 천박하고 격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역대 전무후무한 대통령 후보, 깡패인지 정치인인지 군사독재 시절의 전두환을 다시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자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볼 일 없는 국힘당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 일명 멧돼지 잡는 홍갱이가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홍 의원은 경쟁자인 윤 전 청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메이저 언론도 아닌 허접한 인터넷 언론이 정치를 한다고 언론과 국민 앞에서 호통을 치는 것은 든든한 검찰 조직을 믿고 큰 소리치던 검찰청장 때 할 때의 버릇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개벌은 남 못 준다는 지적인데요. 검사 출신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폐 수사를 지휘하며 문재인 정치 공작에 하수인을 자처하던 분이 고발 사주 사건에 아직 직접 연루됐다는 혐의도 없는데 갑자기 중대 발표할 듯이 언론 앞에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네거티브 대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늘은 실언이 아니라 옛날 버릇이 나와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는데요. 홍 의원은 여기는 군림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받들어 모시는 정치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나마 정치 경력이 많은 홍 의원이 1년에 한두 번 하는 옳은 소리였는데요. 이제는 국힘당의 강력한 경쟁력이 아니라 강력한 리스크가 되어버린 윤석열. 경선 탈락을 하게 되면 독자 출마를 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대검 범죄정보분석관이라는 사람은 검찰총장 직속 보고기관이에요. 그걸 작성해서 김웅 의원한테 넘겨줬다고 하는데, 근데 서류도 봤어요. 총장의 양해 없이 가능했겠느냐. 우선 그게 문제가 되고, 또 총장이 양해 안 했다 이러면 어불성설이겠죠.
양해를 냈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아주 중차대한 잘못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께서 후보께서 직접 밝혀야 할 문제라고 저는